안녕하세요. 4D 메이커스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엑상 레진 3D 프린터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사용하기 1편에서 머신 세팅이랑 그리고 어, 모델링을 불러와가지고 모델링을 간단하게 이제 살빼기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통 워크샵 애니큐빅의 슬라이싱 프로그램이죠. 네, 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레진 3D 프린터의 파라미터를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주로 부가 출력물인 서포트와 레프트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샘플을 계속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돈이 아주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살 빼기를 하는 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에는 살 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2.5mm 정도 두께로 살 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살 빼기를 하게 되면 안쪽에 소재가 좀 차기 때문에 이 소재를 빼낼 수 있으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소재를 빼낼 수 있는 홀을 하나 뚫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네,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측에 보시면은 어, 네, 요 바같이 생긴 막대기를 아래로 이렇게 조정하면은 레이어를 미리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살 빼기가 잘 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서포트를 바로 눌러보세요. 서포트를 누르시고 자, 기본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본 설정은 그 제조사에서 이 정도 설정이면 적당합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건데 적당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약간의 이제 오버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서포트를 생성을 해보면 전부 다 기본 설정으로 해가지고 한번 서포트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네레이트 오토매틱 서포트를 눌러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부가 출력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서포트의 밀도는 미디움으로 해놨어요. 자, 우리 그 출력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날개에 서포트가 필요할까요? 네, FDM은 이제 열간 출력이기 때문에 서포트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지면 기준으로 30도 위치를 보통 쓰고 있죠. 근데 지금은 네, 렉상 레진 3D 프린터는 냉간 출력을 하기 때문에 열에 의한 처짐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날개 같은데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서포트 오버행 앵글은 20도 정도로 보통 설정을 하고 이제 개수 조절을 좀 하는 편이고요. 자, 리무브 올 서포트 누르고 자, 제너레이트 오토매틱 서포트 다시 눌러 볼게요. 자, 보시면은 달걀 같은 데는 다 없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매뉴얼 에디팅을 눌러 보시면은 서포트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어때요? 서포트의 간격이 아까도 그랬지만 굉장히 너무 촘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서포트의 간격과 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력의 성패를 좌우하죠. 그래서 그 출력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정확한 숫자의 서포트만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제 서포트 개수가 어, 맞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서포트가 그 트레이에도 이제 그 저항이 있는데요. 트레이에도 이제 출력물이 다 있기 때문에 트레이에서 서포트가 베드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출력물을 이제 트레이에서 떼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트레이에 출력물이 나가 있고 서포트가 찢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포트를 아껴도 안 되고 너무 가늘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서포트가 또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정확한 개수를 쓰시는 게 좋고요. 애니큐빅 그 포통 워크샵에서 제공해주는 수준은 조금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포트를 편집하는 게 네, 핵심이죠. 출력에서. 자, more 세팅을 눌러보시면은요. 네, 위에 서포트 세팅과 관련된 보조 파라미터가 있어요. 네, 앵커가 기둥이고요. 여기 요 서포터 아래쪽에 기둥 보이죠? 네, 요 기둥에 대한 설정이고 커넥션이 TV라고 하는 네, 다른 프로그램은 이제 TV라고 많이 돼 있는데 그 출력물에 직접 맞닿는 네, 요 뾰족한 부분에 대한 설정이고 베이스가 우리가 흔히 아는 레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너무 많다 싶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레인포스 로이스트 포인트라고 돼 있죠? 네, 요거를 끄셨을 때는 앵커의 디스턴스와 보더 앵커 디스턴스로 어, 그 개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키우면 예를 들면 이렇게 3mm 간격으로 바꿔보시면 네, 조금 이렇게 성그러진 서포트를 그러니까 개수가 줄어든 서포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는 네, 조금 네, 좀 불안합니다. 저는 이게 윗부분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출력하다 찢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이따가 조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레인포스 로이스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간격으로 로이스트 앵커 디스턴스로 서포트 간격을 조정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1.25였거든요. 네, 2mm로 조정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면 역시 처음에 만들었던 서포트보다 간격이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편하신 방법으로 네, 요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네, 편하신 방법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앵커랑 보더를 이제 3mm 정도 간격으로 잡고 네, 여기는 한 2mm. 저는 이제 이 정도를 쓴 다음에 매뉴얼 편집을 하죠. 네, 어차피 편집은 해야 돼요, 또. 적당한 간격으로. 네. 너무 촘촘해졌는데요. 자, 보이시죠, 밑에. 자, 그래서, 어, 요거 조금만 키울게요. 조금 촘촘해 보여서. 자, 이거는 이제 대강 서포트를 생성을 하는 거죠. 네, 조금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네, 불필요한데 지금 이런 데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괜히 출력 과정에 문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음, 여기는 네,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는 이제 이 서포트가 출력물에 닿기도 하거든요. 기둥이. 그러면 위치를 바꾸거나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매뉴얼 에디팅을 눌러가지고 자, 포인트를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할 수 있어요. 자, 삭제해 볼게요. 이렇게 삭제를 하거나 네, 삭제하고 offline 해볼게요. 자, 없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접지력 때문에 네, 조금 더 자, 이런 데는 너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딜리트 해주고 자, 클릭하시면은 서포트의 위치를 조금 더 이제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더 필요하겠다 또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포트를 조금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포트 생성하는 게 사용자의 경험에 상당히 네, 이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편에도 설명드릴 거지만
레진이 다른 회사 레진도 있고, 색상도 다른 게 있고,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좀 편차가 큰 편입니다. 어떤 거는 경질 레진이고 어떤 거는 이제 플렉서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또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이제 간격 조정이었고요. 자, 커넥션에 가면 팁의 두께 조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0.45mm로 돼 있는데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얇게 쓰면 0.4 정도면 굉장히 깨끗하게 뜯어지지만 사실 수축력이나 다른 외력에 의해서 뜯어지는 경우가 많고 0.5, 0.6 이렇게 넘어가면은 서포트가 굉장히 출력은 잘 되지만 제거하고 나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0.45 두께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로 가면 레프트 설정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레프트를 까는 이유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액상 레진 프린터는 이제 뒤집어져서 베드가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FDM처럼 육안으로 레벨링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레프트를 필수로 많이 씁니다. 자, 근데 레프트가 너무 두껍지 않나? 네, 저는 네, 이 설정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0.6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그리고 플레이트 옵셋이라는 거는 오브젝트에서 얼마나 떨굴 거냐. 자, 이게 이 레프트가 접지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에 매달리는 역할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네, 이렇게 키워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두께는 네, 너무 두꺼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0.6mm로 지금 고쳤고 네, 지금은 이미 충분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레프트는 옵셋을 그냥 원래대로 쓰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작을 때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자, 모델링을 제가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출력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 자, 원래 설정으로 하고 자, 다시 한번 네,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이제 출력을 할 때는 레프트끼리 붙어 있으면 좋거든요. 자, 돌려야죠. 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가까이 붙여놓고 보통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어, 자, 서포트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한다 치면 레프트끼리 떨어져 있으면 한쪽만 떨어져 나가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요렇게 닿지 않는다면.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오브젝트가 크니까 그런데 오브젝트가 작다면 여기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여기 보시면 베이스에서 네, 레프트의 사이즈를 옵셋 값을 키워가지고 강제로 붙도록 만들어 두는 편입니다. 자, 설정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네, 잘 출력하실 수 있고요. 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왜냐하면 액상은 출력 과정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안 보일 때 바닥 확인하는 거, 바닥이 출력이 됐는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부터 저희가 수업할 때 이제 알려드리죠. 자,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이제 슬라이싱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네, 슬라이스를 눌러가지고 파일을 이제 네, 슬라이싱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레이어부터 네, 육안으로 출력하시기 전에 네,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턴을 누르면 이제 되돌아가서 수정하는 거고요. 세이브를 누르면 출력 설정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로 달려가서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교적 이제 간단하게 네, 출력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사실 액상도 출력 경험이 상당히 중요해서 많이 출력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동영상은 잘못 출력된 것들. 네, 이것도 이거는 이제 노광 문제였는데요. 출력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하는 거랑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자, 제가 이제 노광은 여기서 설명드렸나요? 슬라이스 파라미터를 눌러보시면은 네, 기기, 기계가 어떻게 동작을 할 거고 어떤 속도로 움직일 거고 자, 소재에 따라서 노광이 달라지죠. 소재나 온도 등에 의해서도 노광이 달라지죠. 그래서 네, 지금은 전부 다 기본 설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액상 레진 프린터 장비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소재도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교육을 할 때는 이제 논톡식 레진을 쓰고 있어요. 네, 캐리만 제품 쓰고 있는데 워셔블 레진이나 좀 이제 안전한 레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랑 파라미터가 또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회사 제품만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출력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아셔야 어떤 프린터나 어떤 소재든 다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애니큐빅 포톤 워크샵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액상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